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워싱턴 대 뉴욕 매치 경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레버 윌리엄스랑 그리핀 캐닝이 붙는다고 하는데, 그리핀 캐닝도 사실 제가 매번 얘가 뭐 천사 시절도 그렇고 지금 물부에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거의 뭐 최악의 선발급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올 시즌 출발 스타트는 꽤 좋은 편이에요. 물론 이닝 소화를 많이 못하기는 해. 뭐 끼케야 한 5이닝 정도 먹고 길게 가면 6이닝 이렇게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매치로 이적한 그런 건지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해보고 싶고, 트레버 윌리엄스는 작년에도 잘했는데요. 근데 얘도 작년에 뭐 66이닝밖에 못 뛰었죠. 일단은 뭐 경기 소화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그리고 끼케야 한 5이닝 정도 던지는 거 길게 이끌고 가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했는데, 올 시즌 출발 스타는 5.11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피츠버그나 볼티모 이런 애들 상대로는 좀 견뎌주고 있는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전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워싱턴이 요즘에 은근히 잘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퐁당퐁당이 많이 심해, 워싱턴이. 그나마 얘네들도 홈에서 잘한다. 오늘 매치업들이 대부분이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올 시즌의 MLB가 홈이나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홈에서 잘하고 있는 애들은 되게 잘하는데, 이게 좀 홈이나 원정 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매치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치도 홈에서는 12승 1패. 아마 물부 전체에서 승률 1등일 거예요, 매치가 홈에서는.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좀 반도 못 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워싱턴도 홈에서 승률이 9승 6패로 그 승률 자체는 꽤나 괜찮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글쎄 60% 정도로 나온다고 하고, 뭐 이제 불펜 상황 같은 것들도 워싱턴 좀 연투가 있어가지고 매치가 좀 괜찮다. 매치가 안 그래도 불펜이 거의 뭐 정상권에 있죠. 대신에 워싱턴은 좀 불펜이 좀 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워싱턴이 좋을 게 없다. 이 경기는 그냥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둘 다 9.5 기준으로는 최근 10번 중에 9.5 기준으로는 언더가 8번이나 된다는 거. 자, 이제 9.5를 많이 뚫지는 못했다는 거. 그런 거라든지 한 점차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사실 뭐 선발 투수도 그리핀 캐닝을 막 믿고선 배팅하기까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핀 캐닝 등판인데 배당이 뭐 저 모양이다 이러면은 사실 매치를 선택하는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매치 셈을 보기는 보는데, 한 점차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언더 냄새도 맡고는 싶었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한 점차 게임 뭐 욕심을 크게 안 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한 점차 게임 기록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경기가. 각각 이제 워싱턴이 최근에 10경기 중에 7번이나 한 점차 게임이 있었고, 매치는 5번이나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둘 다 올 시즌 이제 경기를 28경기 했는데, 얘네들이 한 점차 게임 빈도가 그 11번씩 경기 치른 것 중에 39.3%가 한 점차 게임이거든요.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리그에서 마침 한 점차 게임이 가장 많은 애들끼리 만나는 셈이라 가지고, 이거는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좀 내다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경기처럼 보이네요. 다음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 경기 있는데, 게빈 윌리엄스랑 이제 베일리 오버가 붙습니다. 제가 이제 게빈 윌리엄스 얘기를 할 때 얘가 파워 피처다, 상대랑 정면 승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하필이면 직전 양키스전에서 시즌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게빈 윌리엄스가 상대랑 정면 승부를 하는데, 양키스전의 기록도 좋지가 못하고, 양키스는 또 홈런으로 얘기를 하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또 볼넷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직전 경기를 상당히 잘 견뎠습니다. 게빈 윌리엄스는 직전 경기를 좀 잘해서 얘가 좀 이제 반대를 보기는 어렵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고요. 베일리 오버는 제가 매번 안정적인 피칭을 할 때는 거의 뭐 한 번 부진하고 한 15경기씩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한다 이랬는데, 올 시즌도 똑같습니다. 첫 경기 때 세인트루이스한테 2.2이닝 8실점을 해가지고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4이닝 동안 1실점 하더니, 이후에는 전부 6이닝 이상을 먹으면서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일리 오버는 지금 기록은 안 좋지만은 꾸준하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두 선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들이 연차가 그렇게 길지 않은 애들이에요. 전부 다 21년 이후 데뷔 이런 애들인데, 게빈 윌리엄스는 통상 이제 4경기 동안 미네소타한테 2.12로 좋았었고, 베일리 오버는 8경기 정도 했는데 8경기 동안 2.20이거든요. 딱 한 번, 작년에 한 번 5월달에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4이닝 5실점, 그거 하나만 흠이고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7이닝 동안 삼진 12개 잡으면서 클리블랜드 사선을 시즌 막바지 때 무마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은 이런 게 제일 많이 보여요. 둘 다 이렇게 상대팀한테
베일리 오버는 피안 타율이 116이고 엄청 좋죠. 상대팀 지금 현재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한테. 개빈 윌리엄스는 많이는 안 만나는데 174 정도로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뛰어. 그러니까 둘 다 상대팀한테 강한 투수들끼리 붙는다. 이게 많이 보이는데 둘 중에 그래도 저는 선발을 미는 쪽은 사실 베일리 오버기는 해요. 개빈 윌리엄스의 이런 좀 폭발력, 뭐 구위 그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은 직전 양키스전에서 터졌지만은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좀 의심을 하는 눈초리고요. 베일리 오버는 사실 첫 경기 때 부진한 거 말고는 이후로는 봐주만 하다. 원래부터 그런 투수다.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한 좀 안 좋은 경기가 있다가 그 이후에 꾸준히 잘하고 그러다가도 한 번씩 크게 무너지고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과연 얘가 내일 클리블랜드한테 크게 무너질 거냐. 일단은 상대 전적도 볼만도 하고 글쎄 베일리 오버를 조금 더 높게는 칩니다. 이게 클리블랜드도 홈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8승 4패입니다. 8승 4패. 그리고 미네소타도 원정에서 3승 10패로 홈에 비해 확연히 안 좋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미네소타가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화싹이랑 천사한테 최근에 두 번의 시리즈에서 5승 1패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뭐 미네소타 빠따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좀 마운드의 힘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저는 미네소타 승에다가 언더 생각 중이거든요. 하지만 좀 말했다시피 매치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그렇고 둘 다 홈에 비해서는 원정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라 그런 점이 조금 빡세긴 한데 저는 미네 승에다가 언더 역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볼티모어 대 양키스 경기 있습니다. 스가노랑 윌 워렌이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 윌 워렌은 얘는 양키스 선발 로스터에 들기는 좀 힘든 애였어요 원래. 하지만 양키스가 지금 워낙에 선발진이 좀 많이 좀 빵꾸가 나 있어가지고 땜빵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한 두 경기 정도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샘프랑 클리블랜드를 막아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얘도 좀 볼넷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닝을 많이 먹진 않았지만 올해도 20이닝 동안 볼넷 10개 이런 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근근히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양키스의 빠따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워렌을 믿기보단 양키스의 빠따를 믿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스가노가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7이닝을 먹으면서 7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볼티모어 선발진이 굉장히 빡셉니다. 어제도 크레머가 나왔을 때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같으면 정상적으로 볼티모어 선발을 돌아야 되는 잭 애플린이라든지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이런 애들이 이탈을 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코빈 번즈도 내보냈죠. 그래서 볼티모어가 선발진이 굉장히 가벼운데 이 와중에 스가노가 그래도 제가 매번 전성기가 다 지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훌륭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두 경기는 모두 7이닝을 먹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구력은 좋지만은 큰 거를 맞는 거 구위가 워낙에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28이닝 동안 볼넷은 5개밖에 안 되지만은 피홈런이 6방입니다. 양키스는 전체에서도 OPS가 손꼽히는 팀이죠. 요즘에 그래도 좀 바닥 찍고 초반에 엄청 좋았다가 바닥 찍고 다시 회복세를 띠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볼티모어가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가 못해요. 7경기 동안 뭐 1승 6패, 워싱턴, 디트로이트 이런 팀들한테도 좀 고전을 많이 했다고 봐가지고 저는 볼티모어는 매번 얘네들이 타격 면에서 한 번씩 폭발력이 있기는 해. 내일도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지금 볼티가 이렇게 OPS가 되게 안 좋은데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볼티 빠따가 불을 뿜는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내일 나올 수 있겠냐. 상대도 만만하니까 그런 것들은 보이는데 볼티모어 최근 빠따는 저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빠따 차이? 그것 때문에 양키스를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볼티의 불펜. 최근에 볼티모어가 불과 한 열흘 전쯤 그때만 하더라도 불펜 방어율이 2.97로 상위권이었는데 열흘 만에 지금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4.48로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기 길게 가면 양키스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다. 연투도 3명이나 걸려있다. 볼티모어 쪽이. 사실 9.5 기준으로는 얘네들이 언더가 7번씩이나 있고 최근에 10경기 동안 사실 뭐 언더오버를 보긴 좋지 않은 게임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볼티모어가 조금만 봤다 이런 거 불이 뿜어준다면 오바도 충분히 가능한 만도 하다고 봅니다. 양키스는 스가노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근거는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양키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닉 마르티네즈랑 안드레 팔란테가 붙는데요. 둘 다 쓰임새는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닉 마르티네즈 재작년에 샌디에고 시절 아주 훌륭했었고 작년에도 잘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발로 원래는 옛날에 텍사스 시절에 조금 뛰다가 그 이후에 망해가지고 일본 야구 갔다 오고 돌아와서는 좀 롱릴리프로 역할이 많이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샌디에고에서 선발로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의 출발은 좋지가 못해. 일단 6이닝을 먹은 경기가 딱 한 번 딱 개막전에서 있었는데 그때 4실점 이후로 3, 4, 4, 2
이런 식으로 실점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작년에 이성적을 찍을 때만큼은 좋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가장 눈부셨던 거는 제구력이거든요. 142이닝 동안 볼넷이 18개밖에 없었다. 이거는 사실 조금 플루크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볼넷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 수준은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닉 마르티네즈를 꾸준히 믿고 가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안드레 팔란테는 좀 극단적인 땅볼 투수거든요. 땅볼 유도비율이 67%나 되죠. 그리고 포심에 힘이 있고 좀 떨어지는 좀 구종들을 많이 구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안드레 팔란타도 얘가 땅볼 투수인 거랑은 다르게 이제 작년에 121이닝 동안 피홈런이 8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26이닝 동안 피홈런이 5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드레 팔란테를 그렇게 좀 신뢰할 수는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선발 투수는 둘 다 이렇게 좀 못 믿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신시내티가 얘네가 빠따가 지금 많이 살아났죠. 최근에 10경기 동안 타율이 3할 2푼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정 경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매번 신시내티 홈구장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이다. 홈런 파크 팩터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9경기가 전부 다 원정이었고 볼티, 마이애미, 콜로라도 이렇게 붙어서 볼티모어와 시리즈는 전부 빠따가 불을 뿜었습니다. 11안타, 13안타, 25안타. 이때 당시에 신시내티 홈런 기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후에 마이애미와의 시리즈는 되게 빠따가 또 조용했었어요. 그러다가 콜로라도 이제 쿠어스 필드, 여기서는 13안타, 13안타, 14안타로 또 빠따가 불을 뿜었습니다. 쿠어스라는 특성도 있겠지만은 신시내티 빠따가 이제 시리즈별로 굉장히 기복을 많이 타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까지는 좋았다는 소리가 되기는 돼요. 과연 이제 세인트루이스와의 시리즈는 어떨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이제는 뭐 홈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고,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신시내티가 원정은 2할 7푼 3리를 치고 있는데 홈에서는 2할 2푼 4리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홈발을 많이는 못 받고 있습니다. 신시내티가. 대신에 세인트루이스는 확실히 홈이랑 원정 패차가 굉장히 심해요. 홈에서는 10승 5패, 원정 2승 11패, 원정에서 상당히 못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근거는 많이는 없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그냥 신시내티 승사이드 생각 중이고요. 빠따적으로는 좀 기복이 많은 애들이라 저는 뭐를 가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막연하게 난 그냥 8.5 기준으로 한번 언더 찔러보고는 싶은데 근거는 아예 없어요. 이거는.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어슬레티스 경기 있는데요. 패트릭 코빈이랑 JP 시어스가 붙네요. 패트릭 코빈은 지금 생각보다 회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워싱턴 시절에 2019년에 우승한 이후로는 매번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거의 한 5년 동안 리그에서 손꼽히는 최악의 투수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텍사스로 적을 옮기자마자 3.77이나 아주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지금 85구 이하만 던지면서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코빈이 작년에도 그렇고, 얘가 이제 코빈이 털리는 날에도 한 6, 7이닝 먹어주고 그랬거든요. 어거지로 먹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 시즌 한 5이닝 정도로 통제를 해주면서 꽤나 괜찮은 모습이 발견되긴 하더라고요. 패트릭 코빈도 얘가 뭐 가지고 있는 구위 같은 게 뭐 대단하진 않다 보니까, 그나마 뭐 제구력 같은 게 쓸만하다 이런 건 있지만은 믿기는 어려워요. 지금 당장에는 이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도 언제 털려도 이상하지가 않다. 과연 그게 내일일지 이거는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텍사스도 얘네들도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홈 10승 3패, 원정 5승 10패. 홈에서 상당히 기록이 좋다. 이런 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어슬레티스는 얘네들은 원정 강자입니다. 원정 강자. 홈에서는 6승 9패로 5할이 안 되는데 원정은 8승 5패로 원정 성적이 오히려 홈보다도 좋습니다. 더구나 내일 선발인 JP 시어스도 얘도 그 원정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뭐 비단 올 시즌 뭐 얼마 안 했으니까 그냥 제끼고, 지난 몇 년 동안 홈에서는 작년에 5.29, 재작년에 4.80이었는데, 근데 이제 원정은 작년에 3.67, 그전에도 4.32로 차이가 뭐 크진 않지만은 특히 작년에 원정 성적이 좋았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최근에 그냥 시어스는 원정 10경기 동안 작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2.26이거든요. 이상하게 원정에서는 잘해. 올 시즌도 출발이 나쁜 편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제가 어슬레티스에 좀 에이스 위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올 시즌도 출발 스타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이닝 동안 피홈런 4방, 볼넷 6개 이 정도로 제구력이나 뭐 피홈런 페이스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거의 뭐 패트릭 코빈의 2배에 달하는 이닝을 먹었는데 기록 자체가 좀 괜찮은 게 보이더라고요. 난 그래가지고 이게 어슬레티스는 경기를 길게 가면은 철벽 불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어슬레티스가 불펜을 5명이나 썼는데, 근데 이제 그 핵심 불펜들, 팀이 이제 애주중지하는 핵심 불펜들은 좀 많이 쓰이긴 썼어.
그래갖고 한 연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사실 밀러라든지 퍼거슨 둘 다 지금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공을 많이 던지진 않았거든요.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은 불펜도 그렇고 어슬레틱스가 해볼만도 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텍사스가 시거나 랭포드 같은 애들이 그나마 얘네 팀에서 해주고 있는 애들인데 그 밖에 친구들이 너무 놓치고 있기도 하고 OPS 25등에 지금 머물러 있죠. 어슬레틱스는 전체 4등에 위치를 해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거는 코빈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은 글쎄 어슬레틱스의 역배 같은 것들을 못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물론 뭐 배당이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한번 어슬레틱스 승에다가 언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거는 텍사스의 빠따도 그렇고 9.5씩이나 되는 기준점으로는 이 텍사스의 언더가 9번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어슬레틱스 승사이드 언더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 로네 브랑코랑 플레어티가 붙네요. 여기도 둘 다 이제 홈 원정 차이가 큽니다. 둘 다 그냥 홈에서 잘하고 원정에서 별로 못하는데 이거는 사실 홈 원정 차이는 디트로이트가 훨씬 두드러집니다. 디트로이트는 홈에서 13승 3패로 물부에서도 지금 아마 홈 승률이 아마 2, 3등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홈에서는 좋은데 원정 5승 7패 원정에서 5할 승률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휴스턴은 홈에서 9승 6패 원정 5승 7패 그래도 휴스턴이 한창 강할 때 그때는 홈이고 원정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두들고 패고 다녔는데 올 시즌에는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네 블랑코가 과연 현재 믿을만한 상태냐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로네 블랑코가 이제 170이닝이나 던지면서 2.76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는 뭐 노히터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물질 묻혀가지고 10경기 정도 빠지기도 하고 징계도 받고 그래가지고 되게 다사다난했던 한 시즌을 보냈었어요. 그래도 기록 자체는 170이닝이 2.76이면 훌륭한 수준이죠. 근데 그때도 불거졌던 게 블랑코가 제구력 문제가 많이 돋보입니다. 170이닝 동안 볼넷이 71개였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인데 올 시즌도 지금 23이닝 동안 볼넷 12개. 볼넷이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안타를 많이 맞는 스타일은 아니야. 작년에도 170이닝이나 던져가지고 피안타가 115개면은 진짜 컨트롤을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볼넷으로 출루시키는 게 많았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로네 블랑코는 오늘도 제구력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직전 경기 때 토론토 상대로 6.2이닝 동안 1실점 올 시즌 두 번째 경기 때 미네소타한테 1.2이닝 만에 4실점 3볼넷으로 그냥 자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최근 경기들로 봐서는 제구력도 엄청 막 못 봐줄 정도까지는 아니기도 하고 피안타도 많이 안 맞고 있는지라서 로네 블랑코도 디트로이트의 약한 타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봐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어티 지금도 기록이 굉장히 좋죠. 작년에 디트로이트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다저스로 옮겼다가 다시 디트로이트로 좀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마 허리 쪽에 주사 맞고 있을 겁니다.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올 시즌 기록 자체는 괜찮은 편으로 이렇게 나오고는 있죠. 공을 엄청 많이 던지지는 않는데 뭐 제구력이나 뭐 피홈런, 피안타 전부 괜찮은 수준으로 보여요. 특히나 이 피안타가 얘가 이제 2019년이 최전성기였었고 그리고 작년에 회복세가 보였었고 올 시즌까지 이닝 대비 피안타 면에서는 많이 안 맞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작년에 피홈런은 30방이나 맞았는데 올 시즌은 아직까지 3방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의 강점, 삼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좀 봐줄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조금 보고 싶은 경기예요. 그만큼 좀 치열할 수 있는 그런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두 선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꽤나 뭐 상대적이 좋은 편이다. 플레어티는 휴스턴 타자를 상대를 꽤 많이 했는데 2-1 정도로 봐줄만 하고 여타 이런 좀 2차 스택 같은 분도 긍정적입니다. 블랑코 역시 상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안타를 거의 안 맞았고 2차 스택 같은 것도 괜찮게 지키고 있어요. 그냥 이런 면에서는 7.5 기준은 사실 빡세긴 한데 둘 다 뭐 빠따가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 할 수는 없기도 하죠.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8승 2패 달리고 좋은 기록인데 그게 전부 다 홈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원정으로 간다면 디트로이트도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저는 그냥 한 점차 게임 내지 7.5 기준의 언더 둘 다 불펜이 훌륭한 팀답게 경기가 좀 비등비등하게 간다면은 좀 타이트한 게임 가능성 그런 것들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콜로라도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요. 펠트너랑 엘더가 붙네요. 제가 지난번에 엘더 등판 때 그때 오바를 메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제 상대 팀의 그 선발 투수 미콜라스 되게 좀 안 좋은 선발이었었고 엘더도 기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2023년 전반기 때 엘더는 내셔널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후반기 되자마자 이 친구의 강점이었던 슬라이더가 아주 나락을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시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예 못 빠질 수준으로
50이닝도 못 버티고 6.52. 작년에 최악으로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뭐 쓰임새가 없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도 초반에 올라왔고 별로 안 좋았었어요. 4이닝 3실점, 6이닝 5실점, 5이닝 4실점 이렇게 하다가 직전 세인트루이스전에서 6이닝 실점으로 간만에 좋은 피칭을 한번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창 안 좋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회복을 했다는 거, 그런 게 보이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길게 이어갈 수 있냐,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거의 못 뛰다 보니까 통상 쿠어스 필드에서는 한 경기 나왔는데 그때 이제 6이닝 동안 4실점 해주면서 나름대로 잘 버텼던 기억이 있기는 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냐. 그때 당시에는 애틀랜타도 빠따가 훌륭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오고 있어도 그때만큼은 아니니까 직전 경기는 잘하긴 했는데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도록 하고, 대신에 펠트너는 지금 콜로라도에서 선발 중에 가장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작년에도 사실 좀 싹수가 보였었거든요. 작년에 좀 막바지 때 특히 그때 좋은 모습 했었고, 시즌에 뭐 퀀트릴리 초반엔 잘해주고 오스틴 곤벅 내내 잘해주고 이랬었는데 프리랜드도 복귀해서 잘해주고 이랬었는데 펠트너는 그 중에서도 좀 꾸준했던 축에 속해요. 이제 원정상 3.93으로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내리고 오면 잘하기도 했었고, 올 시즌은 그냥 전체적으로 잘합니다. 3.86으로 쿠어스필드 투수 잡지 않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특히나 포심의 힘빨드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인다고 했는데 좀 제구력도 살짝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구속도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내용상으로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과연 이 선수 둘 다 확고하게 믿음을 주지는 못한다고 봐야겠죠. 펠트너도 일단은 뭐 쿠어스 필드라는 것도 있고 애틀랜타 빠따가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순전히 이 경기는 그 콜로라도가 이제 신시니티와의 시리즈랑 그 워싱턴과의 시리즈, 최근에 쿠어스 필드에서 열렸던 두 번의 시리즈가 전부 다 빠따가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쿠어스 필드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요즘에 애틀랜타의 빠따 상태라면은 오히려 애틀랜타가 좀 더 득을 보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드네요. 애틀랜타 빠따 시즌 초반에 진짜 바닥이었습니다. 미네소타랑 같이 애틀랜타가 빠따 꼴찌였었는데 지금 13등까지 치고 올라왔죠. 최근에도 상승세라고 하고, 콜로라도는 쿠어스를 홈으로 삼아가지고 얘네들이 그 원래 시즌 말미시 되면은 콜로라도의 이런 OPS가 딱 리그 중간 수준에 가요. 근데 지금은 쿠어스를 홈으로 쓰는데도 OPS가 27등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대놓고 콜로라도의 빠따가 좋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얘네가 홈에서는 타율이 2할 4푼 1리, 원정은 1할 8푼 6리인데 한마디로 홈에서는 빠따가 많이 올라온다는 소린데도 지금 OPS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뭐 선발 투수는 좀 펠트너가 살짝 우위에 있다고 한들 글쎄 애틀랜타가 빠따에서는 좀 압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어서 저는 애틀사이드에다가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쿠어스 필드라고 할지라도 현재 콜로라도 빠따의 상태를 봤을 때는 이거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저스 대 마이애미 경기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더스틴 메이랑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붙는다고 하는데 그 다저스도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매우 큽니다. 홈에서는 12승 3패 상당히 좋죠. 아까 말했던 디트로이트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뭐 매츠 이런 애들 다음, 뭐 샌디에고도 그렇고 이런 애들 다음으로 홈 승률이 좋은 편인데 원정은 6승 7패로 5할이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 홈 경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스틴 메이도 복귀 시즌이긴 하지만은 뭐 구속이 조금 많이 잃었어요. 옛날에는 뭐 선발로서도 100마일까지 찍고 이랬었는데 지금 뭐 94.2마일밖에 안 나옵니다. 수술 이후에는 구속이 2.5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다. 희한하게 지금 좀 구속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컵스한테는 5이닝 동안 10피안타 7실점으로 사실 복귀 이후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하다가 직전 경기 컵스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지금 기록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흠집이 난 거거든요. 그런 점들은 조금 거슬린다고 할 수 있겠다. 근데 워낙에 그거는 컵스가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OPS 1등이죠. 그런 팀들을 상대로 해서 좀 고전한 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에드워드 카브레라, 매번 말하지만 이 친구는 제구력이 큰 문제입니다. 제구력. 이제 작년에 96.1이닝 동안 볼넷이 50개였었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99.2이닝 동안 볼넷이 66개였습니다. 9이닝 동안 볼넷을 6개 준다는 소리거든요. 통산으로 이 친구는 9이닝당 볼넷이 5.1개예요. 5.1개. 올 시즌도 14.2이닝에 볼넷 8개. 비율상으로 얘는 늘 제구력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종들을 던져요. 심지어 구속도 잘 나와. 근데 구속도 잘 나오는데 체인지어, 커브, 슬라이더 이런 공들을 우선시한단 말이죠. 그만큼 구속은 잘 나오지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패스트볼이. 그래서 포심 같은 거는 마이너스 9로 피장 타율도 상당히 높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더구나 또 이제 통상으로 봤을 때 홈보다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라든지 에드캠이나 더스틴 메이나 둘 다 상대팀한테 대한 이런 전적 차이도 많이 있어요. 더스틴 메이는 통상 마이애미한테 3경기 동안 19년에서 23년 사이에
3경기 동안 1.08이거든요. 기록이 좋다는 셈입니다, 마이애미한테는. 근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얘가 그 22년부터 24년 3년 동안 다저스 만나가지고 4경기 동안 10.93으로 방어율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다저스한테는 조금 약했던 면모가 많이 있다. 그런 것들도 보이곤 해서 다저스도 지금 생각보다 빠따가 좀 안 올라오고 있어요. 마이애미는 의외로 빠따를 좀 괜찮게 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긴 하는데, 아까 말했던 다저스의 홈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선발 투수 상으로도 이거는 메이가 꿀린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제구력 문제라든지 다저스한테 약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저스를 무난하게 좀 봐도 좋을 만한 매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뭐 오바 생각 중인데, 오바 보는 거는 그래도 마이애미가 지금 OPS도 꽤나 높기도 하고 최근에 타격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런 점 살려가지고, 그리고 메이도 직전 경기 때 고전했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오바도 보는 건데, 그냥 다저스가 조금 더 에드워드 카브레를 팬다면은 편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BA로 넘어가서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 시리즈, 이제 4차전이죠, 4차전. 이 경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시리즈는 지금 클리블랜드가 3대0으로 크게 앞서고 있어요. 딱 한 번, 이제 마이애미가 조금 비볐었던 그런 경기가 한 번 있었지만은, 그것도 뭐 10점, 막 9점 차나 되기도 하고, 클리블랜드가 대부분의 시리즈를 그냥 무난하게 패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클리블랜드랑 그 마이애미 시리즈, 그리고 멤피스 대 오클라호마 시리즈, 이 시리즈는 조금 이제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둘 다 뭐 비슷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미 4대0으로 2라운드 진출을 했고, 클리블랜드는 3대0이라 갖고 굉장히 유력한 상태죠. 그리고 이건 직전 경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전 경기 때 이제 클리블랜드가 갈란드가 못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124대 87, 이 정도 점차를 내버렸습니다. 거의 뭐 40점 차에 육박하는 경기라고 보였었고, 경기 자체는 딱 이제 오늘 경기 기준점이 210.5인데 딱 이제 0.5로 그 오바선상을 넘었었죠. 이때 보면은 갈란드가 없는 날인데, 갈란드 대체자로 나온 게 샘 메릴입니다. 근데 샘 메릴은 거의 뭐 역할이 없었어요. 야투 하나도 못 넣고 빵점 넣었는데, 대신에 이날은 그 타이제룸이 사실 그 전에 되게 잘했었는데, 타이제룸은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대신에 디아드레 헌터가 21득점으로, 그냥 클리블랜드 사실상 그 디아드레 헌터, 타이제룸 훌륭한 식스맨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벤치 자원들이 2명이나 상태가 좋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 뭐 아이작 오코라라든 이런 애들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죠. 클리블랜드가 뭐 주전 구간이고 벤치 구간이 할 거 없이 마이애미를 압살을 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일도 이제 갈란드가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 벤치에서 이 정도로 뽑아준다면 갈란드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마인드입니다. 갈란드가 안 나왔는데, 도노반 미첼이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다른 애들이 그냥 골고루 잘했다, 이게 클리블랜드의 좀 체급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냥 클리블랜드는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했는데도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 13개 잡기도 하고, 그냥 지금 공격에서 기복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거는 뭐 마이애미가 워낙에 좀 경쟁력이 클리블랜드한테 떨어져서인지는 몰라도, 클리블랜드는 정규 시즌이랑도 비슷하게 플레이오프 와서도 이 공격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 플레이오프인데도 그런 것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본빵이 좋다는 소리고, 자, 직전 경기 때 이제 마이애미는 이날은 아데바요는 22득점을 했는데, 사실 아데바요도 턴오버가 6개에다가 사실 뭐 기록 대비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팀의 에이스인 히로가 13득점밖에 못했습니다. 자, 히로는요 무조건 공격에서 해줘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게 타일러 히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클리블랜드 캡스의 이제 플레이어들은 타일러 히로가 막았었을 때 지난 2경기 동안 히로를 상대로 했을 때 클리블랜드의 기록이 56득점에다 2경기 동안 야투가 33개 중에 21개를 넣은 거예요. 대충 따지면 11개 중에 7개 들어간 거니까 확률이 굉장히 뭐 65% 정도로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3점도 거의 뭐 절반에 준하는 수준으로 넣었다. 그러니까 히로는 클리블랜드 수비에 좀 구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공격에서 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못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갈란드가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마이애미를 공략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방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갈란드가 히로한테 매치업 헌팅을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애미의 지금 뭐 홈에서도 뚜렷한 경쟁력이 없다. 저는 매번 마이애미가 이제 에릭 포에스트라 감독, 아주 훌륭한 감독을 두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좀 어려운 상대더라도 매직을 한 번씩 보여줄 수는 있다. 작년에도 마이애미가 그 보스턴을 한번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만도 한데, 아무래도 전력차가 워낙에 크게 나다 보니까 두 팀의 체급차,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저는 뭐 오늘 경기도 그냥 클리블랜드가 좀 이겨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막연하게 마이애미가 이걸 좀 비벼내려면은, 지금 다비온 미첼은 컨디션이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살려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위긴스도 애매하고 벤치 자원도 지금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주전 구간이고 뭐 벤치 구간이고 할 거 없이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위력적인 팀처럼 보인다. 마이애미가 4차전에서만큼 이 경기 지면 탈락이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를 마이애미가 좀 흠집 내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 기준으로는 지난번처럼 마이애미가 너무 저득점에 그치면 87점에 그치면 많이 어려운데 근데 또 반대로 클리블랜드가 혼자서 124득점이나 내면서 3점 같은 게 엄청 뭐 대폭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클리블랜드가 승리할 만한 경기다. 마이애미가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 오바도 가능하겠다.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골스 대 휴스턴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을 만한 시리즈예요. 지금 이게 휴스턴이 서부 전체 2번 시드인데 골스가 7번 시드잖아요. 얘는 이제 상대 전적상으로 골스가 휴스턴한테 15연승을 달리고 있었다. 근데 이후에는 휴스턴이 한 2승 1패 정도로 꽤나 회복한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이제 2차전에서는 휴스턴이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골스를 한번 잡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3차전 되니까 골스홈에서 열린 지난번 경기 때 휴스턴이 정말 공격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지난번 경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면은 그때 이제 골스가 104대 93 10점 차 정도로 이겼었는데 이 경기를 보니까 야 이게 휴스턴이 쉽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휴스턴에 이제 뭐 아멘 탐슨도 되게 부진했었고 그리고 그 전 경기 때 2차전에서 37득점인가요? 그렇게 활약을 했었던 제일런 그린이 9득점에 그친 날입니다. 9득점.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야투율이 썩 좋지는 못하죠. 이랬었는데 그냥 휴스턴이 나는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버틀러가 없는데도 휴스턴이 이제 하이포스트로 진입을 하면은 이 하이포스트라는 거는 그 제 마우스 포인터인데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 자유투 라인에서 이렇게 아크가 있는 여기를 하이포스트라고 하는데 휴스턴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공격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막 생군 같은 애들이 비집고 간다든지 아니면 좀 외곽에서 좀 브룩스 같은 애들 아니면은 뭐 제일런 그린 이런 애들이 3점을 좀 꽂아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경기 때 휴스턴에서 공격면에서 활약을 했던 거는 딜런 브룩스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생군이라든지 다른 애들이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이 림까지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서는 저는 디그린의 수비력이 정말 돋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난번 경기 때 사실 이 골스에서 뭐 커리가 36득점이나 했지만은 나는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 선수는 저는 디그린이라고 보거든요. 휴스턴의 야투가 이날 39.5%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냥 기록이 되게 안 좋은 거야. 야투율이 40%도 안 됐으니까. 골스도 물론 안 좋았습니다. 3점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았었고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공격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수비에서 갈렸다고 보는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좀 골스의 벤치. 골스의 벤치에서 지금 뭐 버디 힐드나 개페주 이런 애들이 진짜 잘했거든요. 특히 개페주가 이제 한 4쿼터쯤에 그때 게임을 가져오는데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죠. 여러 가지 좋은 수비라든지 마무리 능력이나 오픈 3 같은 것도 잘 넣어주기도 하고 버디 힐드도 다른 날에 비해서 3점이 굉장히 잘 꽂힌 날이에요. 골스가 전반전에는 벤치 포인트가 3점이었는데 후반전에 39점 뭐 이런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골스의 벤치가 후반전에 좀 힘을 내줬던 거 그리고 이 디그린의 수비 이런 것들이 돋보였었는데 과연 이제 내일 경기에서 골스의 벤치가 또 한 번 불을 뿜을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휴스턴도 지난번 경기는 사실 제일런 그린이 너무 저점이었었고 그 밖에 공격들도 정말 안 풀렸다. 생군 같은 애들은 자유투도 진짜 심각했습니다. 생군이 자유투가 6개 중에 하나 남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시즌 중간에도 종종 있었었어요. 그만큼 휴스턴은 자유투에 대한 리스크 저번 경기도 24개 중에 14개 넣었는데 휴스턴은 늘 경기를 잘하고도 오펜 리바 뭐 15개 잡았죠. 지난 경기도 그렇게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하고도 야투 부진 때문에 못하는 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지난번 경기도 그런 것들이 어렴풋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이 상당히 저점이었다. 상대 이제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잡고 나서부터는 정말 공격 진행이 안 되더라. 솔직히 말해서 이건 휴스턴이 늘 올 시즌 내내 가지고 있던 그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당장 내일 경기 때 어떤 뭐 전술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플레이오프 특성상 이거는 골스가 휴스턴보다 지금 현재 좀 더 나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돋보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는 이 경기 또 한 번 골스가 가져갈 거라고 볼 것 같아요. 나는 원래부터 골스를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휴스턴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근데도 경기를 보면은 이거는 수비면에서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버틀러가 내일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버틀러가 없을 때조차 골스가 그런 정도 경기력을 보여줬다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격으로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수비력은 지금 골스가 더 나은 팀처럼 보이긴 하네요. 또 한 번 골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